네, 2025년 3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저녁 모임에 있어서 모임에 갔더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재명 2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가 많아서 그런지 대단한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크게 실망까지는 안 해요. 어차피 이렇게 엎치락덮치락 하면서 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 전에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추윤 배틀을 할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승을 하지 않았어요. 추미애 씨가 이겼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나가 떨어졌죠. 윤석열과 이재명 배틀도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 헌재, 사법부, 검찰, 공수처 다 껴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결판이 날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에서 무죄면은 윤석열 탄핵 심판도 기각 내지 각하다. 저는 단언을 합니다. 이따위로 재판하게 되면은 윤석열은 무조건 탄핵은 기각이나 각하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2심 재판을 보면서 떠오른 거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그리고 이 앞선 방송 바로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가 라이브로 했던 방송에서 거기 사실 유포라는 거에만 관점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고발 사주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이재명. 그때는 사주를 가스라이팅으로만 해석해서 그거와 다르니까 무죄를 준 거는 아주 세밀하게 보는 건데 그런 재판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토막 재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토막 하다 보면요. 본질을 못 봐가지고 엉터리 재판이 됩니다. 베니스의 상인과 본질을 외면한 토막 재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베니스의 상인은 잘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희극입니다. 희극인가요? 글쎄 유대인한테 돈을 빌렸죠. 고리대금업자 유대인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 친구가 돈을 빌린 이유는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장가 가려고 돈을 빌린 겁니다. 그때 이제 그의 친구가 부자인데 장사꾼인데 그가 보증을 서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을 못 갚으면은 그 친구의 가슴살을 1파운드 베어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못 갚죠. 못 갚았는데 그걸 베어내려고 재판이 붙으니까 재판장이 살만 떼어가라. 피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명패결이다라고 하는 게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The Merchant of Venice. 베니스라는 데가 베네치아 물의 도시잖아요. 여기 아마 셰익스피어는 간 사실이 없습니다. TV에서 많이 봤고 가보신 분들 많은데 굉장히 이렇게 물류가 많은 곳이죠. 거기 장사꾼들이 있어서 재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돈을 안 갚고 그리고 보증을 섰던 사람이 살을 안 떼어낸 게 희극이다. 이게 희극인가요? 비극인가요? 제가 보니까 코미디 같아요. 이게 명판결이라고 하는 게 코미디다라는 뜻에서 이 베니스의 상인을 셰익스피어의 희극으로 코미디로 분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을 떼어내는데 피 한 방울 안 나게 합니까? 그게 명판결입니까? 그리고 이 돈을 빌려간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그리고 보증을 선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돈 빌린 자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이상한 거잖아요. 의리도 없고. 이번에 선거법 2심 무죄를 하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거론했습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말라.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내 결론부터 얘기할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게 그게 내란입니까? 근데 왜 내란죄로 기소를 해? 내란 수개로 기소를 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는 계엄입니다. 근데 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해산하라고는 돼 있지는 않아요. 계엄 시에. 근데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국회로 군대를 보냈다가 군대를 뺐어요. 그리고
그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포고령은 준비한 게 맞습니다만 국회 예산이라는 건 단정적인 건 없어요. 그리고 계엄을 한 거는 계엄이죠, 계엄. 계엄을 잘못한 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내란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란죄로 처벌하려고 그래?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법률 적용을 금지하라라는 게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니까 이재명이 무죄면은 윤석열 탄핵 심판은 무조건 각하지. 이 얘기를 헌재가 못한다면은 국민들은 엄격히 따져요. 왜 사법부가 일관성이 없느냐. 헌재하고 법원이 다르다고 하지만은 100% 판사 출신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판사가 뭐라는가 하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내란이 아니면은 군사 반란으로 처벌할 수 있죠. 군사 반란. 군사 반란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박정희가 그때 이제 장면 총리하고 윤보선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했어요. 그건 군사 반란인데 성공한 군사 반란 혁명이 되는 거지. 최규하 대통령 정부가 있는데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려다가 그쪽랑 충돌이 있으니까 군대를 막 동원했다. 그러면 군사 반란이지.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자기 군대를 동원했는데 군사 반란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군사 반란법으로는 기소도 안 했어. 그러면 이거는 유추해석, 이건 무조건, 그리고 내란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따라 이건 무죄고 기각이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라. 그래, 내란죄도 아니고 군사반란죄도 아니잖아. 윤석열 정권을 뒤집기 위해서 윤석열 밑에 있는 장성들 중에 누가 반란을 일으켜야 군사반란이지.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피고인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판단해줘야지. 기각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뭐라 그랬느냐. 인식에 대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 행동을 처벌해야 된다. 예. 이게 참 문제예요. 과거 이제 일본이 개화되고 나서 일본 제국주의 일본입니다. 일본 제국이었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입헌군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무정부주의자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각이 됩니다. 일본 경찰에. 그래서 뭔가 하면은 무정부주의자니까 일본의 천황을 없애자, 정부를 없애자 뭐 그런 걸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일본 경찰이 붙잡아서 엄청난 죄로 걸죠. 근데 그 행동으로 옮긴 게 아니야. 그게 법정에서 일본 재판에서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행동을 안 했고. 근데 뭐 내란 모의로 모는 거죠. 근데 결국은 유죄가 나와서 단심으로 그때는 일본법에 따라서 단심입니다. 내란죄는. 그래서 처형을 하는데 일본 천황이 유죄가 나오니까 일본은 자기도 곤란해서 감형을 해주고 뭐 하지만 핵심범들은 다 죽습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거 갖고 바로 처벌하게 되면 참 사상까지 통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의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행동 없이 봉기 자체는 안 했더라도 뭐 자금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이랬어야지 생각만 인식한 것만 갖고 처벌하면 안 된다. 그건 맞아요. 저도 지금 이재명 안 된다, 문재인 안 된다는 생각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일이 처벌하면 저는 이미 빵을 가도 수백 번 갔다 왔어요. 그 인식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다. 행동에 대한 처벌인데. 근데 이재명은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는 이거 국토부가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막 용도 변경한 거잖아요. 사실도 맞다 그랬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약간 차이가 나도 허위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공표 사실 전체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약간의 차이가 나도 허위로 볼 수 있다. 자, 뭔가 이재명이 떠든 사건이 공표 사실 전체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약간의 차이가 나도 허위로, 에이씨. 말장난이죠. 국토부에서 거듭된 요구가 있었다. 거기다가 무슨 연구소 빼라 그랬으니까 연구소는 빠져나가려면은 그 땅을 팔아야만 저쪽에 새로 갈 거 아닙니까? 빼나가라고 한 거는 노무현 정권이 다 지방으로 이전하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국토부는 그걸 실행하라고 한 거고. 용도 변경하라고는 안 한 건데, 용도 변경은 이재명이 있는 성남시가 맘대로 한 거잖아요. 성남시 이익을 확보하는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백현동 건은 잘 못 짓지 않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앞선 방송이 되겠지만은 이런 백지가 있는데 백지를 계속 확대하고 들여다보게 되면 뭐 이 종이 맞네. 자, 이 하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더 요것만 확대하다 보면 까만 점이 꽉 화면에 차면 흑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잘라서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봐가지고 딴소리 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 다 잘라서 보게 되면은 저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기 사건은요 한 98%의 진실하고 2%의 거짓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속아 걸리지. 100% 거짓말이면 잘 안 속아요. 사실 속에 마지막에 탁 치는 거야. 근데 앞에 99개, 8개가 진실이니까 이건 진실이다. 이게 진실입니까? 피해자가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사업부에 저는 대단히 실망합니다. 이거는 아까 베니스의 상인에서처럼 피는 안 되고 가습하게 살만 1파운드 도려내라. 그걸 명판이라고 했던 중세시설과 같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물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 그러진 않겠지.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팩트만, 저도 제 개인적인 사건 갖고 재판을 해보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꽤 맞추기 했었어요. 자,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전에 뭐 항우연한테서 소송당해서 했을 때, 항우연에서 지금 나로호 그 로켓 처음 만들어서 시험 발사해야 되는데, 걔네가 안 했거든, 약속한 날짜에. 정부 돈을 다 써놓고. 그 취재해 보니까 실패의 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성, 자신이 없어 못한 거예요. 그렇게 썼어. 근데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나중에 시비를 걸었는데, 시비 걸 때쯤에 과학기술부에서 그거 자기네가 마음대로 연기한거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게 결론적으로 사고의 위험성과 실패의 가능성이 있어서 연기해준다. 문구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나한테는 허위사실이라고 1심에 판결했거든. 근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맥락이 같으면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했어요. 이 판사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맞춰놓고 다 잘라갖고, 자, 보통의 사기는 90% 정도의 진실에다 10%의 거짓, 뭐 과장하면 99%의 사실에다가 1%다 그걸로 사람 등골 빼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9%가 사실이니까 사실이다. 사실은 이런 거는요, 기업체에서 무슨 판단할 때도 누구 돈 먹고 하는 자들은 99% 맞다고 막 떠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자할 때도 그거 속지 마세요 하게 되면 막 저한테 대들고 대판 싸움 벌어집니다. 저는 1%를 보는 거고 그들은 뭔가 돈 먹었으니까 99%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손해를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전 그렇게 싸우고도 별로 다친 적은 없거든요. 대신에 인기는 없는 사람이었지. 근데 그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난 이번 판사도 그렇다고 봐. 윤석열 대통령 건은요,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이건 무조건 각하고 기각입니다. 각하입니다. 그리고 토막토막 잘라서 본다. 예를 들어 뭐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국회를 무력화한 거니까 위헌이다. 위헌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면이다. 그거 하나만 보면 파면이지만 나머지가 문제가 없다면. 지금 민주당은 그거 몇 개만 다 문제 삼아서 위헌 위법은 많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 건에도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한 게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정계선을 비롯한 제외한 다른 재판관들은 위헌 위법이지만 파면할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문영배조차도, 이미선도. 지금 이재명한테 들이민 이 정도 잣대로 한다면은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어디 보낸 거 요것만 가지고 위헌 위법이니까 파면해라 하는 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번 재판에 대한민국 재판부 참 문제 많다 굉장히 실망을 표현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번 재판 때문에 윤석열 탄핵은 무조건 심판, 무조건 기각, 무조건 각하가 된다. 안 되면은 논리의 모순이 봉착하고 앞으로 사법부가 국민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그렇고요. 제가 며칠 전에 폴리마켓이라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일종의 도박 사이트에서 사우스 코리아 대통령은 4월에 탄핵 자리에서 밀려날 것인가를 놓고 확률을 계산하는데 요즘 제가 33%까지 떨어졌다 그랬죠. 요즘 얼마까지 떨어졌는 줄 아십니까? 그래프상으로만 봐야 되니까 자세히는 안 보는데 대충
10% 정도, 10% 약간이 15%보다는 이하인 것 같아요. 10% 약간 11, 12, 13%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된 게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저 이재명이 일단은 살아났으니까 윤 대통령도 파면 안 돼야 옳습니다. 이재명한테 적용시킨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그래서 제가 추윤 뱉을 때도 그랬지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나중에 추미애가 무너졌잖아요. 윤석열, 이재명 뱉을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 편 드는 사람은 억울한 게 많고 이쪽 편도 억울한 게 많고 그러다 한쪽이 확 무너질 겁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롤백하고 이재명은 사법 처리 안 되고 그리고 윤 대통령 하야란 뭐 그런 거센 광풍이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겠다라는 걸 부의하는 국민투표를 붙인다면 또 다르게 정치가 춤을 추겠죠. 제가 그리는 로드맵은 그거였습니다. 이재명이 사법 처리되든 안 되든 윤 대통령이 롤백해서 국회 해산을 걸고 개헌을 걸고 국민투표를 해서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그 많은 좌빨들 국회의원들 다 물러나게 한 다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을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찬성해 주면 다시 국회를 뽑아가지고 대통령과 국회의원하고 지방 권력을 뽑은 다음에 윤석열은 하야해라. 저는 이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윤이 배틀은 당분간 지속됩니다. 쉽게 실망하지 마시고 폴리마켓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물론 10%로 떨어진 탄핵 파면 가능성은 이재명 무죄를 수용해서 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만 그거는 윤 대통령 파면과는 큰 연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